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3주 만에 촬영을 하는데요. 그 사이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죠? 예. 네,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구독자 수가 4,000명을 돌파했고요. 지난번에 촬영했던 돈 잘 버는 직업 베스트 5가 조회수 31만을 돌파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도와주십시오 했는데 정말로 여러분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요왕 도와주시는 김에 조금 더 그리고 댓글로 우리 최민식 형님이랑 비교를 많이 하시는데요. 제가 조금 더 어립니다. 예. 진짜 어리신 거죠? 이번에 연관 검색어에 권진영 회계사님 나이가 뜰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많이 관심 가져주신 만큼 저희도 더 알찬 정보와 유용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지난 콘텐츠에 이제 종합소득세를 2부를 하기로 했었는데 12월이다 보니까 연말정산을 먼저 저희가 준비를 했어요. 올해도 어김없이 찾아왔죠. 자,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저희가 이제 13월에 월급을 놓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자칫하면 오히려 세금을 환급받는 것보다 더 내야 될 수도 있는 상황에 있다는 거 알고 계시나요? 조금 더 많이 돌려받기 위해서는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사실은 연말정산이 아니라 연초에 정산하는 건데요. 그거에 대해 중요한 것만 딱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연말정산이 뭐 어떤 건지 개념부터 정리해 볼게요. 네, 제가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이제 근로자들이 급여를 받을 때 세금을 조금씩 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연말에 대해서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국세청에서 그러는 거죠. 너는 세금 적게 냈잖아, 더 내. 너는 너무 많이 냈어, 가져가. 이렇게 확인하고 정산하는 절차를 거치는 겁니다. 근데 요새 연기학원 다니시는 거예요? 이게 연말정산입니다. 그러면 연말정산 개념이 조회계사님은 좀 뭐 간단하게 표현하실 수 있는 거 있을까요? 그럼 여러분들이 미리 낸 세금이 만약에 100원이다. 근데 연말에 와서 내가 신용카드 쓰고 내가 아이도 올해 태어났고 어떤 각종 공제들을 해보고 나니까 내가 진짜로 내야 되는 세금이 90원이다 라고 하면은 10원을 이제 돌려받게 되는 거죠. 근데 내가 다시 연말에 와서 계산을 해보니까 내야 되는 세금이 110원이다 그러면은 10원 더 내야 되는 이런 것들을 이제 간단하게 말해서 그러면 작아서 그냥 대고 말겠어요. 뭐라고요? 금액이 작아서 무조건 내시겠답니다. 그래서 결국 연봉이 같더라도 어떤 사람은 세금을 더 내게 되고 또 어떤 사람은 세금을 덜 낼 수도 있어요. 두 분은 어떠세요? 두 분 다 세금을 많이 내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연말정산 아니고 종합소득세로 예, 개인 사업자라서 5월달에 내시긴 하시고 5월달에 올해 좀 두 분 다 제가 알기로 상당히 괜찮으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낼 세금이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버려야 됩니다. 도와주십시오. 다 써버려가지고. 자, 그럼 이제 연말정산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연말정산에 이제 필요한 서류가 좀 상당히 복잡해요. 공제 항목마다 이런 서류들이 각각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감독님이 한번 정리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독님 짠. 예, 큐. 근데 이게 서류 목록을 보시면 조금 복잡하다 보니까 너무 어려워. 어떡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게 여기 써 있어요. 제가 참 힘드네요. 걱정 마세요. 여러분 이런 분들을 위해서 홈택스에서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와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말 그대로 연말정산에 필요한 어떤 자료들을 우리가 손쉽게 조회하고 수집할 수 있는 어떤 서비스고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직접 공제 신고서를 작성해서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네, 우리나라가 IT 강국이지 않습니까? 근데 홈택스도 전 세계 1등입니다. 홈택스 화이팅! 아무튼 그래서 제가 직접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1월 달에 열리거든요. 지금 저희가 12월이긴 한데 노트북 좋다.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신 다음에 이제 로그인 하시면 돼요. 공인인증서로 이제 인증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연말정산 간소화 클릭하시고 이동 연도와 달 누른 다음에 이제 여기 누르시면 이제 필요한 자료들을 조회할 수 있거든요. 이것들을 이제 PDF로 변환하셔서 회사에 제출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출력하셔서 종이로 제출하셔도 됩니다. 저희는 이제 PDF로 받는 걸 좋아하죠. 자동 네. 업로딩이 네. 되거든요. 네. 전에 많이 이렇게 싸울 필요가 없거든요. 추가적으로 또 이제 부양가족도 저기서 동의를 해주시면은 홈택스에서 동의하면 저희가 자료를 보는 게 가능하죠. 다들 아시겠지만 연말정산 저희 이 서비스 자체는 이제 1월 중순 때부터 조회가 가능하시니까 그때부터 자료 출력하셔서 이제 회사에 제출하시면 될 거예요. 회사 사정에 따라서 보통 뭐 2월달
월급이나 3월달 월급, 늦으면 이제 4월 10일에 주는 경우도 있으니까 최대 4월 10일 정도까지 이제 연말정산 하시는 것들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실 거예요. 자, 근데 그러니까 여러분 연말정산을 진행하기 전에 또 체크해야 될 사항들이 있거든요. 매년 연말정산마다 변경된 사항들이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어떤 상황이 변경되는지 감독님. 첫 번째, 이제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에 대해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30%가 적용이 되죠. 박물관 이제 저희 많이 가야겠죠? 자주 가야 되겠네요. 네. 미술관도 좀 가시고. 한우 이제 조리원에서 썼던 비용이 1회당 이제 200만 원까지 이제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해졌어요. 제가 사실 네. 이럴 줄 알았으면 제가 보름만 참았으면 공제가 되는 건데 아드님이 12월 그쵸, 제가 12월 14일생이니까 아, 그쵸. 18년도에 나왔거든요. 아, 아깝네요. 남편이 계속 한 참아보라고 하긴 했었는데 다음? 이거는 이제 계속 있었던 건데 좀 놓치시는 경우가 종종 있으셔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감면 대상자 범위가 확대되었는데 이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이라는 게 사실은 상당히 파워풀하기 때문에 거의 뭐 입사하고 나서 몇 년간 세금을 안 낸다 이런 경우들도 있어서 본인이 이것을 받을 수 있는지를 회사에다 요청해서 체크를 좀 해보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청년 같은 경우 만 15세, 34세 감면율이 90%잖아요. 그리고 한도가 150만 원이고 최대 5년까지 가능하시니까 이 부분은 꼭 놓치지 않고 감면을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준시가 이제 3억 이하 이제 주택을 임차하고 월세하는 경우에 이제 월세가 공제가 가능하죠. 과거에는 이제 국민주택 규모 이하만 저희가 월세 소득 공제가 됐는데 이제는 기준시가가 3억 이하이면은 이제 월세 소득 공제가 가능한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실손 의료 보험금 수령액에 대해서 의료비 세액 공제가 완전하게 배제된다는 게 이제 명확히 되었거든요. 네. 실손으로 보장받고 의료비 공제도 2번 받았으니까 그렇죠. 네, 이걸 사실 한 건 한 건 발라내는 게 지금까지는 어려웠는데 이제 보험사에서 자료를 국세청에 전송하게 되기 때문에 올해부터 새롭게 바뀐 제도죠. 저는 연말정산을 한 2,000명 정도 되는 그 어떤 기업의 연말정산을 검토하러 이제 매년 사실 가거든요. 네. 주로 연말정산 시즌이 저희 부가세랑도 겹치고 설날하고 많이 겹쳐요. 네. 골방에 갇혀가지고 하루에 서류를 보면 이제 한 100명 정도를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면서 그래 건당 10,000원이야 막 이러면서 열심히 보는데 그래도 100만 원 버네요 하루에. 그거는 진짜 하루 종일 봐야 버는 거죠. 그 2,000원 제가 다 벌어요? 다 이제 나 혼자 어떻게 다 봐 21 동안. 그래서 네, 이제 연말정산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신청하시는지 2019년에는 뭐가 바뀌었는지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릴 건데요.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공제를 많이 받는 게 장땡입니다. 세금 적게 내야죠. 그쵸, 장땡. 아주 고급 장땡. 표현이죠. 장땡이 뭔지 알죠? 10이 들은 게 장땡입니다. 맞아요. 그 연말정산의 핵심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항목을 잘 챙기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 시간에는 소득공제 항목과 세액공제 항목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다음 편도 기대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세금 붙지 않습니다. 아, 부담스러우시겠다. 아